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는 33살 여자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먹을 만큼 먹었다 생각하는데 도무지 예의라고는 밥 말아먹은 시댁 집안 식구들 때문에 그동안 속 많이 썩었어요. 그 와중에 유일하게 남편이라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참고 살았지. 만약에 남편까지 시가 식구들이랑 똑같았다면 진작에 이혼을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안 했겠죠. 시부모 때문에 너무 화가 났을 때도 남편이 항상 자기 부모 때문에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해주고 좀 심하다 싶을 때는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막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정작 당사자인 시부모님은 모르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가 났냐 하면 평소에 저를 부르는 무례한 호칭과 예의라고는 밥 말아먹은 듯한 천박한 말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기억은 정확하게 잘 안 나지만 혹시 살면서 버릇 없는 사람들을 우연하게 만났더라도 한두 번 보고 나랑은 정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인간관계를 정리했겠죠. 저는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도 싫어하고 상대방이 내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특별히 제가 착한 사람이고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사실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제 성격이 조금 까칠하고 속에 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 제게 예의 없이 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싫어서 제가 먼저 트집 잡히지 않도록 더 깍듯하게 대하고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정말 신경 많이 쓰거든요. 당연히 2년 전에 결혼하고 이 집안에 시집와서도 마찬가지였고 시부모님은 물론 동서와 시동생에게도 제가 먼저 함부로 말을 놓은 적은 없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2살 어리지만 같은 여자고 같은 며느리인 처지라서 호칭은 동서라고 부르지만 절대 하대하지 않고 존중해서 불렀고 현재도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년에 몇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는 대화할 일이 없어서 조금 어색하지만 상호 존대를 하니 그게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동서가 먼저 저한테 편하게 반말을 하라고 했지만 괜히 그러다 보면 말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애초에 동서가 제 친구도 아니라서 격식을 차리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저보다 1살 많은데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건 호칭 자체가 어색하고 싫더라고요. 아마 요즘 시대에 시동생을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드문 일인 것 같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이름을 부르라고 하길래 시동생의 이름인 성호씨 성호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물론 그것도 좀 어색하고 이상하긴 했지만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집와서 신혼일 때는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가 6개월 만에 시동생이 장가를 가고 나니 그때부터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되니까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야 자주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그냥 서방님이라고 못 부를 것도 없는데 오히려 시부모와 시동생이 먼저 왜 호칭을 서방님이라고 부르냐고 듣기 싫다는 겁니다. 서방님? 서방님은 네 남편이 서방이지? 뭐? 원래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 맞다고? 그래도 듣기에 좀 그러니까 우리 듣는 데서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남편한테만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 시동생한테 왜 서방님이냐고 부르냐길래 원래 도련님이 결혼하면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말을 해줬더니 시부모들은 그런 소리는 살면서 처음 들었대요. 다시 예전처럼 도련님으로 부르던지 무조건 서방님 소리는 하지 말라 하길래 그때 시동생과 협의를 해서 이름을 부르기로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시동생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름은 부르지만 여전히 제가 깍듯하게 존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부모는 매번 저한테 야 너 임마라는 상스러운 호칭을 써서 부르셨고 시동생도 형수님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형수라고 짧게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도 그렇고 시동생한테도 감정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저한테 먼저 무례하게 하는 것이 싫어서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극존칭을 사용해서 벽을 치는 편인데도 시댁 식구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저한테 예의를 차릴 생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기분이 좀 나쁘다고 시댁 한복판에서 정색을 하고 화를 낼 순 없고 그냥 꾹 참고 있다가 시댁 모임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에게 아까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말을 하는 태도가 상당히 기분 나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몇 번이나 시부모님과 동생에게 저한테 하는 호칭이나 말을 조금 조심해달라는 식으로 생각을 전달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황당해하더라고요.
그럼 며느리를 뭐라고 부르냐고, 며느리님이라고 극존칭을 써가며 불러줘야 하냐면서 오히려 저보고 너무 예민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우리 시부모님은 엄청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옛날 분입니다. 조금만 이야기해봐도 알 수 있고 본인들의 그런 옛날 생각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딸 없이 한 번에 아들 둘을 낳았다는 것이 인생의 최대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나 동서를 만날 때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박씨 가문에 절대로 딸은 없어. 무조건 낳으면 한 번에 아들을 낳아야 해. 라는 식으로 절대 아들을 낳으라고 부담을 주셨습니다. 따지고 보자면 시어머니 당신도 박씨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집안의 며느리였으면서 같은 박씨 가문의 며느리 신세인 저와 동서를 아랫사람이라 생각하셨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을 존중해줄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들을 엄청 무시하시고 심지어 친정부모님에 대한 모욕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아무렇지 않게 하시더군요. 제가 가장 짜증났던 부분이 친정부모님을 부를 때 사돈이라는 멀쩡한 호칭을 놔두고 너네 엄마 니네 아빠 같이 제 친구들도 쓰지 않을 표현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니네 엄마 아빠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어머님에게 직접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돈이라고 정확한 호칭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너희 엄마라고 부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뭐가 어때서 그러냐며 너도 그렇게 똑같이 부르면 될 거 아니냐며 저한테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를 치시던 분입니다. 결혼하고 초반에 1년 동안은 제가 아직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때라 눈뜨고 당했는데 이제는 진작 정신 차렸고 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시댁과 인연을 끊으면 끊고 살았지. 더 이상 참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는 다 해야겠다 싶어서 언제 한번 이놈의 집구석을 엎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러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의 호출로 시동생네 부부와 다 같이 모여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이 기본 차림은 직원이 와서 해주고 추가 반찬은 셀프로 가져다 먹는 식당이었죠. 그 당시에 제가 도끼가 오를 대로 올라 있었고 마침 시댁 식구들 다 같이 모이는 자리니까 이날 제대로 한번 갚아줘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날은 만나기 전에 미리 동서에게 따로 연락해서 오늘 식사 자리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밥 먹다가 반찬이 다 떨어졌을 때 반찬 그릇을 동서와 시동생 앞으로 밀면서 야, 너 뭐하고 있어? 여기 반찬 다 떨어졌잖아. 손 아랫사람이면 너가 빨리 가서 반찬을 좀 더 가져와야지. 동서가 살짝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미리 이야기해둔 것이 있어서 금방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시부모도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고 시동생은 자기가 뭔가 잘못 들었나 싶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쯤에서 그만둘 거면 애초에 칼춤을 추려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야, 성호야. 너 지난 설날에 그렇게 동그랑땡 많이 처먹더니 살이 좀 찐 것 같다? 너네 부부는 쉬는 날에 뭐하니? 돼지같이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해. 그리고 제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남편에게도 야, 너는 주방에 가서 가위 좀 달라고 해. 어떻게 니네 집안 식구들은 꼭 하나하나 시켜야 말을 듣니?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선을 많이 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모두 평소에 시부모가 저한테 했던 말투와 행동 그대로였거든요. 저는 단지 제가 시집와서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 남편과 그 집안 식구들에게 고스란히 되갚아줬을 뿐이에요. 그때부터는 시부모 둘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참지를 못하고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뭐 잘못 먹었냐고, 오늘 말투가 왜 그따위로 싸가지가 없냐고 하시길래. 제가요? 저는 이 집안에 시집와서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뿐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매번 아버님, 어머님, 성우님 이렇게 깍듯하게 호칭을 했고 존대를 했었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말은 야, 너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가 하는 식으로 예의 없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원래 이 박씨 집안은 서로가 서로를 이런 식으로 편하게 부르는 것 같길래 저도 호칭을 맞춰서 쓰기로 했어요. 왜 뭐가 문제 있나요? 라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는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둘째 아들이 너보다 나이도 더 많은데 시부모 보는 앞에서 반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저한테 호칭부터 똑바로 쓰시라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시부모는 어이없다는 반응이었고 시동생도 제가 하는 말에 마땅히 할 대꾸가 없었는지 괜히 헛기침만 하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약간 빠져있는 남편과 동서만 중간에서 저와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항상 제게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는 니네 부모한테 다시 가서 배워야겠다. 라는 말을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하시거든요. 별일 아닌 일에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저보고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면서 친정부모한테 다시 가서 배워오라고 하셨습니다. 야, 너는 너네 엄마한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니네 엄마도 시댁에서 이렇게 함부로 하디? 저는 시집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호칭 하나하나 제대로 쓰고 존중해드렸고 처음부터 예의를 다시 배워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시동생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을 했을 때 이미 서로 완전 선을 넘어버렸고 저도 친정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더 이상 남은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대화 자체가 안 통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어차피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생각도 아니었어요. 말을 해서 들을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며느리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이라는 것을 하셨었겠죠. 앞으로 저한테 호칭 제대로 안 쓰고 인격적으로 존중 안 해주시면 오늘 같은 꼴을 계속 보게 될 거라고 통보하듯 이야기했고 옆에 있는 시동생에게도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1살 더 많더라도 나한테는 그저 손 아랫사람인데 어디서 자꾸 짧게 형수라고 부르면서 맘먹으려 드느냐 화를 냈습니다. 남들이 우리 집안 돌아가는 꼴을 본다면 못 배워먹은 집구석처럼 보이니까 앞으론 조심하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시부모들을 하는 식으로 내가 우리 친정부모님한테 다시 배울 게 아니라 시동생에게 당신도 호칭 하나 제대로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고 했죠. 남편도 예전부터 제가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고 특히 호칭 부르는 문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끝냈으니 계속 같이 밥을 먹을 기분도 아니고 어차피 분위기도 완전 끝장난 상황이라서 남편에게 집에 가자 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내가 너무 심하게 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자기는 괜찮다면서 그동안 너도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근데 이젠 우리 가족들이랑 너랑 서로 얼굴 보는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절대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받을 생각 없어요. 오히려 시부모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모를까 예전처럼 입 다물고 지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시부모한테 했던 짓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못할 소리를 한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내 부모님 무시하는 소리를 했던 시모에게 쌍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똑같은 사람 되기 싫고 남편 입장도 있으니까 차마 그렇겐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은 후 한동안 시댁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연락 한 번 없다가 최근 들어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셨나 봐요.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큰며느리는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 테니까 너가 걔랑 이혼을 하던지 그게 힘들다면 저는 시댁에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아니 진짜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저보고 시댁 오지 말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차라리 잘 됐다면서 이참에 서로 안 보고 살면 싸울 일도 없고 자기도 중간에서 눈치 보는 일도 줄어들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하라더군요. 저는 절대 먼저 굽히고 사과할 생각 없으니 시어머니가 마음 변하지 않는다면 살면서 시댁 식구들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젠 매년 명절에도 남편만 시댁으로 보내고 저는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지낼 생각을 하니 가만히 있어도 너무 기분 좋아서 웃음이 실실 나오더라고요. 다만 이제부터 저 대신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는 동서가 살짝 불쌍하다 싶었습니다. 동서는 저처럼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날에 제가 깽판 부리고 남편이랑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어쩔 줄 모르고 시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던데 불쌍하긴 해도 그 상황에서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죠.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기 싫으면 저처럼 한번 뒤집어 엎기라도 해야 합니다. 지난 설날을 마지막으로 저는 시댁에서 명절 챙길 일도 없어졌고 제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까지 들먹거리던 교양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시부모도 이젠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영원히 안 볼 수도 있고 아주 긴 싸움이 될 것 같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다 해서 속은 정말 시원합니다. 시댁 식구들 없어도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한테는 더 잘된 일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